안녕하세요. 영어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독해학교입니다. Lesson 33. 수로 문제 풀이 방법. Fragment error. 이번 레슨에서는 수로와 관련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수로를 파악하는 능력이 왜 중요한지 짚어본 후 수로를 파악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학습합니다. 수로를 파악하는 능력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로는 문장 내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수로로 사용된 동사의 내용을 완성해 가는 데 활용되는 문법 규칙의 최고 조정 자역할을 하는 문장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로를 파악하는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수로를 파악하는 능력이 곧 해석을 위한 필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수식어, 병렬구조, 구나 절 단위의 문장 요소나 수식어가 아무리 많이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의 핵심은 수로로 사용된 동사의 완성된 의미로서 해석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이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의 핵심은 결국 Is mourned. 입니다. 즉, Is mourned. 애통해한다는 사실이 제공되고 있고 수동태를 사용해서 애통해하는 대상이 로스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로스인지 그리고 Is mourned. 와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애통해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문장의 나머지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문장 내용의 구조 파악을 위한 필수 능력이기 때문에 수로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로로 사용된 동사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지정하거나 표현합니다. 첫째, 목적어와 보어가 문장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부터 떠나다의 의미 일부는 목적어와 함께 Left New York. 혹은 목적어 없이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The bus leaves in 5 minutes. 하지만 남기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반드시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Left marks. 둘째, 수로는 주어의 수는 물론 시제, 해, 법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He remains silent. 직설법, 현재 시간, 주어의 수, 능동태를 수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remained silent. 직설법, 과거 시간, 능동태를 수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should have remained silent. Subjunctive mood. 과거 시간, 능동태를 수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was attacked by the opponents. 직설법, 과거 시간, 수동태를 수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려는 내용에 맞도록 적절한 수로의 형태를 결정하는 능력, 혹은 수로의 형태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 이들은 모두 중요한 문법적 합성 문제의 출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로 파악 능력은 문장의 해석은 물론 문장 내용 구조 분석의 핵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장의 해석과 문장 내용 구조 분석의 핵심 능력인 수로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방법으로 수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로로 기능하는 것은 동사이므로 단어 암기 시 품사를 확실하게 익혀두는 방법으로서 적어도 동사로 사용되는 단어는 확실하게 익혀두는 방법입니다. 둘째, 수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표현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형태 변화는 물론 조동사와 함께 사용되므로 조동사의 유무와 수로의 변형된 형태를 통해서 수로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e should have finished the tasks. The task was done. 다만 형태 변화만으로 수로를 파악할 경우 문장에 포함된 동명사구나 분사구와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진행형 시제나 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동사로 사용된 비동사가 함께 쓰인다는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분사구에서 being이나 been을 생략하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This task is completed. I handed over the task completed. 셋째, 주어는 수로가 표현하는 내용의 주체를 표현합니다. 수로라고 추정되는 단어가 전달하는 내용의 주체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주어 파악과 관련된 혼동을 피해가는 한 방법입니다. I handed over the task completed to him. 전달한 주체는 I이므로 수로는 handed가 맞습니다. 넷째, 문장 요소의 배열 순서상 수로는 완전한 수로를 구성하는 목적어 혹은 보어와 함께 주어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식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와 수로의 위치를 도치합니다. 하지만 문장이 수식어로 시작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주어 다음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장 요소의 배열 순서도 수로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프래그먼트 에러 유형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수로는 문장이 표현할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로 파악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장에 수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프래그먼트 에러가 발생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수로 파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문에 5번이 포함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사구처럼 위장하고 있는 프래그먼트 유형 문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로 파악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밑줄 친 부분이 ing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장이 프래그먼트 에러일 가능성을 먼저 체크합니다. 이 문장 내에서 문장 요소 배열 순서를 활용하여 수로의 주체인 주어 브레인즈는 찾을 수 있지만 수로는 없습니다. 대신 수로의 형태를 변형시킨 제너레이팅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래그먼트 에러임을 알 수 있고 밑줄 친 제너레이팅 자리는 수로 자리이며 제너레이트로 수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인 제너레이트가 전달하는 내용의 주체가 브레인즈가 맞으므로 프래그먼트 에러를 찾아서 알맞게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법 적합성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문장의 해석을 위해서 문장의 수로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살펴본 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독해학교